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4분기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다 긍정적인 신호다. 그리고 여기에 거시적 경제까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약간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종료가 되면은 그동안 악재가 있었던 것들도 소멸이 될 거고요.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에 많은 자금들도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들의 규제도 지금 하나 두 개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미국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이 청문회에서 이 민주당과 공화당한테 전부 다 난타를 받았는데, 바로 그게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입니다. 그래서 이 게리 겐슬러가 지금 대략 4년에서 5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장성이 있거나 혹은 기업의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저평가되어져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은데요. 자, 지금 정부 측에서 이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 의회의 청문회가 열리면서 SEC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과, 그리고 암호화폐를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억누르는지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도 이제 자리를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혹은 해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같은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자, 지금 이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성장을 막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현지에서 이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최악의 위원장이라는 혹평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투표권을 가진 5명의 의원 전원이 출석을 했어요.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자 혹은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판이 바뀌었죠. 5명 의원 전부가 출석을 해서 전부 다 이 게리 겐슬러를 비난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화당에서 지명한 SEC 위원 중 일부는 게리 겐슬러의 면전에 앞에다 대고 그의 정책을 비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면전 앞에다 대고 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암호화폐 성장에 대해서 막고 있다는 것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정책에 많은 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질식작전이라는, 즉 암호화폐를 죽이기 위한 작전이 실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를 고사시키려는 이 SEC의 공작이었다는 것, 이게 지금 청문회에서 밝혀지면서 이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의도적으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죽여놓았던 거죠. 그리고 이 청문회에서 더 끔찍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청문회가 한 4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 미국의 하원 의원 그리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러 이 국회의원들이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이 겐슬러를 두고 암호화폐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을 했고, 비판하는 의원들 대부분 공화당,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쪽이죠. 트럼프 정권 쪽에 있는 이 공화당 측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만 비판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민주당도 비판을 했고요. 심지어 같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의원들마저들도 이 게리 겐슬러를 비난을 합니다.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눈에 띄는 장면은, 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의원들이 게리 겐슬러의 암호화폐 정책을 바로 옆에서 강하게 비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이 SEC에 속해져 있는 의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위원장은 누구예요? 게리 겐슬러잖아요. 근데 이 게리 겐슬러를 누가 비판해요? SEC 측에 속해져 있는 의원들이 전부 다 이 위원장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떠날 때가 됐으니까 라인을 갈아타기 위해서, 왜 위원장이 이제 잘리거나 해임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게리 겐슬러 라인은 전부 다 해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인을 갈아타는 그러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의원들마저들도 이제는 이 게리 겐슬러의 등을 돌리고 암호화폐 정책을 바로 옆에서 강하게 계속 비판하는 게
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던 방송사에서도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또한 이 게리 겐슬러의 암호화폐 정책을 옆에서 비난하는 같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의원, 바로 헤스터 피어스 의원은 규제의 명확성을 숨기기 위해서 법적으로 불명확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래서 이 게리 겐슬러 면전에다가 왜 이렇게 규제의 명확성을 계속 숨겼는지, 그리고 이것은 리플을 거론을 합니다. 리플이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무시하고 대중들이 알려지지 않게끔 그것을 억누르면서 계속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느니 뭐하느니 이러면서 재판과 소송으로 왜 이렇게 괴롭힘을 했는지, 이 법적으로 불명확한 입장을 취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게리 겐슬러를 같은 의원들이 비판을 한 거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위원장이 문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같은 SEC의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벌인 암호화폐 업계 대상의 소송에서 SEC가 더 솔직해져야 됐다. 왜? 이 소송에서 대부분 돈으로 찍어 누르던가 시간, 기간 계속 질질 끌면서 소송을 하니까 SEC와 이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송을 자진 취소하거나 그냥 항소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죠. 변호사 비용 들지, 재판 소송 비용 들지, 그리고 시간 또한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씩 걸리다 보니까 그냥 기업들이 자진 취소하거나 그냥 더 확실한 증거와 명확성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리한 이러한 소송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실수를 인정했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은 게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이뿐만이 아니라 오판, 즉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을 망쳐놓는 행동까지 많이 있었다. 그래서 특히나 알트코인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하게 무너진 상태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의원 또 이런 말 합니다. 피어스는 이러한 오판 책임이 무조건 게리 겐슬러에 있다.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에게 책임이 전부 다 있으면서 영상을 하나 그 자리에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의원들이 암호화폐 알트코인 기업을 두고 이거는 기업의 승리다. 우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마시키고 그대로 그냥 겐슬러가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닌 기업의 잘못이다 라고 해서 무너진 기업이 있었죠. 그리고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암호화폐 적대적인 이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여기에 게리 겐슬러가 설정해 놓은 설정값이 있었는데 그 플랜, 아까도 말했지만 암호화폐 죽이기 작전, 즉 해당 의제는 위원장 자신이 설정한 것, 한마디로 여기 위에서 질식 작전이라고 보이죠. 이 질식 작전을 불과 5년 전부터 이 게리 겐슬러가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던 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힘도 없어질 거고 이제 11월 대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도 교체가 되죠. 그리고 지금 새로 위원장이 될 후보 중에 세 분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편파는 하지 않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요 이더리움과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자금이 새롭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 자금처는 바로 주식시장에서 넘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S&P라든가 혹은 나스닥이 지금 다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하든 혹은 전고점에서 맞고 내려오든 결국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매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모든 자금들이 전부 다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이라든가 혹은 비트코인의 ETF라든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 혹은 알트코인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연준에서 빅컷 이후에 이더리움 또한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알트코인들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희소식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에 새로운 자금도 유입이 되지만 여기에 뭐예요? 투자 자문사들의 자본까지 증가를 하는, 즉 자문사들마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알트코인들까지 이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투자 자문사들, 즉
즉 운용사들을 넘어서서 이제 투자 자문사들 또한 비트코인 시장 참여가 증가를 했고, 업계에서는 투자 자문사들이 고객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개인 포트폴리오의 신규 자산으로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추가한다는 점, 이것은 뭐예요?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앞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객들의 돈보다 자신들의 개인 사비를 이용해서 운용사들 그리고 투자 자문사들이 먼저 개인 포트폴리오에 신규 자산으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추가를 한다라는 점, 여기에서는 앞으로 밸류 그리고 시장 유동성 공급들이 많이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에서는요, 비트코인의 현지 투자 자문사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 투자 자문사라는 거는 운용사와 거진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자문사들 중에 유명한 기업들이 있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와이즈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미국 투자 자문사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을 가상화폐에 대해서 확실히 이전보다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지난 3년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바로 미국 투자 자문사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트폴리오에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들이 먼저 담아내고 있는, 그래서 이 금융계 투자 자문사들 또는 금융계에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비트코인을 언제부터 담고 있었냐, 1,500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지금 8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 유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입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다? 이 운용사들은 악재를 퍼뜨렸습니다. 비트코인은 떨어질 거다, 하락할 거다, 뭐 현물 같은 실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악재를 퍼뜨리고, 이 악재에 패닉셀이 나오니까 그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 보유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악덕 같은 운용사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겁을 줘서 나오는 매도 매물을 계속해서 받아내면서 점점 주가를 올리면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먼저 매수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폭등 랠리가 찾아온다 했을 때, 지금은 그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아마 랠리가 시작될 때는 엄청난 호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대감이 넘쳐나는 호재들을 아마 여러 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뭐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 혹은 뭐 M&A라든가 MOU에 대한 체결,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저점에서 담아내고 있는 이 운용사들이나 금융계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냥 상승형 매집이거든요.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는 언젠가 대각성 상승이 아닌 수직 상승이 한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시세 흐름이 나올 때쯤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마 못해도 최소 1억 5천에서 뭐 1억 6천, 그것을 뭐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적어도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최소 일단은 80K는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쌍봉을 찍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있잖아요. 이때 악재들이 무수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할 때, 그리고 횡보에서 살짝 상승형 매집을 보이고 세게 한번 들어 올렸다가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우상향 추세로 상승형으로 가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선 이후가 본격적인 시세 상승 도입의 초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대통령이 바뀌면 임기 5년이죠. 임기 5년 중에 2년은 엄청난 불량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네 정권들의 그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뱉어놓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임기 초 때부터 2년 정도는 상승장이 계속해서 지속됐거든요. 그게 비트코인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출처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비트코인의 추세를 가장 많이 봐야 되고, 여기에 비트코인이 지금도 보시면은 전고점 돌파 앞두고 있잖아요. 이 지금 비트코인의 추세를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는 분명 여기에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을 거고요, 운용사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금융계도 있을 거고, 많은 외부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여기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하잖아요.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누군가 돈을 써서 시장가 매수를 하고, 그 시장가 매수세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뒤에 무언가 나올 재료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돈을 써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전고점 트라이도 할 거고 그 뒤에 하나하나씩 이 많은 전고점 매물들, 그런데 지금 전고점 매물들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 번에 원웨이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10월 달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또 하나 나오죠. 그 정책에 대한 일정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씩 체크하고 확인하시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암호화폐 컨퍼런스 발표 또한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참고하시면서 그때쯤이면 아마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지금까지도 현저히 너무나 좋다. 그리고 오히려 수직 상승보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라가는 게 개인 투자자들은 버티기 힘들어서 아마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거다. 그 물량 받아내면서 슈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 오버슈팅이 나올 때가 시작점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망들은 너무나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큰 그림으로 봐도 쌍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추세에 본격적인 돌파 시세가 나온다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뭐예요? 많은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또 시장가로 매수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광기의 매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현저하게 터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거래량이 한 번쯤 터질 때, 한 번만 터지는 게 아니라 한 이틀 3일 동안 터질 거거든요. 그때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가격대를 얼만큼 방어를 잘 해주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추세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비트코인을 먼저 보시고 나서 그 다음 이더리움이 과연 어떠한 정책을 또 한번 수혜를 받을 것인지, 그 이더리움 계열 혹은 다른 알트코인들의 불장은 또 언제쯤 찾아올 것인지 우리가 한번 체크 포인트로 잡아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렇게 상단 부근에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의 기준봉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은 현재 거래량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주가는 우상향, 그리고 여기에서 횡보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급격한 기준봉의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이다. 그럼 거기에서부터는 본격적인 추세 매매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우상향으로 멈추지 않고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8,500만 원대에서 9천만 원대 사이에 있던 매물을 전부 다 지금 받아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난하게 9천만 원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 뭐 시바이누라든가 도지도 살짝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제랑 엊그저께 일론 머스크가 또 시바이누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시바이누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과연 일론 머스크의 힘일지.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우주항공으로 인해서 지금 스페이스X에서 처음으로 우주 탐사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관련주들, 관련 코인들로 재료를, 테마를 붙이면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간 지금 민코인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시바이누가 또 올라가면은 도지코인도 참을 수 없죠. 도지코인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포인트도 관전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의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셀을 계속 욕하고 폄하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해임이 되거나 자리 교체가 되면은 여기서 또 수혜를 받는 건 뭐예요? 리플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리플 또한 지금 우상향을 한 상태에서 비트코인과 똑같이 뭐예요? 기간 조정을 가지고 있죠. 가격 조정이 오지 않고 기간 조정을 하면서 누군가 계속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위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플도 조금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추세, 알트코인 추세, 그리고 리플과 밈코인들까지 같이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고,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한다면은 슈팅 기대해볼 만하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